타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삼성이 2026년 하반기 꽤 재밌는 변화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폴더블은 크게 두 가지였죠.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접어서 휴대성과 귀여움을 높인 플립, 그리고 스마트폰을 양옆으로 펼쳐서 대화면을 만드는 폴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매 시리즈마다 두께와 무게를 줄이기도 하고, 또 완벽하게 없애긴 어렵지만 화면 주름을 어떻게든 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힌지도 다듬고 발열을 줄이면서 배터리는 더 좋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다듬어 왔는데, 그런데 올해 8세대부터는 이 갤럭시 폴더블 집안에 새로운 형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신제품들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폴드 시리즈는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폴드 7은 폴드 8이 아닌 폴드 8 울트라로 불리게 되고요. 이번 언팩에서 완전 새롭게 등장한 와이드 버전은 와이드가 아니라 그냥 폴드 8, 이 이름을 가져갑니다. 기존 폴드 모델에 울트라라는 이름을 붙인 건 아무래도 라인업의 서열을 좀 명확하게 나누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죠. 그동안 2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바 타입 S 울트라 시리즈에 비해서 카메라, 배터리, 소재 같은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이번엔 이런 최고 사양을 울트라에 집중을 하면서 바 타입의 S 울트라와 동급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로 딱 포지셔닝을 하고, 동시에 새로운 폼팩터인 폴드 8과도 역할을 좀 분명히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 Z 폴드 8 잘 나갈 것 같아요. 물론 인기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잘 팔리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기존 폴드와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고, 짧아지고 좀 더 넓어진 이 비율이 마치 여권이나 작은 수첩처럼 보이기도 해서 귀여운 이미지까지도 이번에 얻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런 디자인은 그 자체로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폴더블처럼 형태가 중요한 제품에서는 이런 새로움의 구매 욕구가 자극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폴드 8이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예쁘고 귀엽고 새롭게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 기존 폴드 사용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실제 사용성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6.5인치의 21:9라는 이 길고 좁은 비율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면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컨텐츠도 답답하게 보이고 키보드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커버 화면은 무언가를 오래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독립된 공간이라기보다는 메시지를 간단히 보내고 알림을 확인하거나 잠깐 조작하는 정도의 역할, 그냥 딱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인치 10:16 비율의 폴드 8이 나온 거예요. 인치 수만 보면 화면이 작아진 것 같지만 실제 가로폭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키보드 간격에도 여유가 좀 생겨서 큰 오타 없이 문자를 입력하기가 훨씬 편해질 수가 있고요. 또 커버 화면에서 쇼츠는 물론이고 가로 영상도 기존보다는 훨씬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접었을 때 두께가 8.9mm 그리고 무게는 201g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폴더블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휴대성 때문에 망설일 수준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얇고 가벼움을 유지를 했고요. 그런데 배터리의 경우는 480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과 비교했을 때 400mAh는 더 커진 수준이에요. 실제 사용 시간은 테스트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용자 패턴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게 또 배터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스펙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방향인 건 맞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은 펼치게 되면 더 재밌어져요. 지금까지는 8인치 메인 화면이 10:9로 사실상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유튜브에서 16:9 영상을 틀어두면 위아래 렛터박스가 크게 남고, 여기서 화면을 회전할 필요도 없는 게 화면 모양은 그대로라서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폴드 8의 경우 7.6인치 사이즈의 편안한 4:3 화면비를 탑재하게 됐습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아이패드 미니 같은 작은 태블릿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화면을 훨씬 가까이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가로 화면에서는 영상 시청과 게임 플레이가 가장 잘 맞는 비율이 나오고요. 세로로 들었을 땐 텍스트가 주로 있는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고 또 그만큼 어떤 앱을 구동하든 사용이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폴드 8은 단순히 디자인만 새롭게 만든 모델이 아니라 접고 펼쳤을 때 실사용 가치를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새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S펜을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물론 이거는 폴드 8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수첩 형태의 비율로 아주 이상적인 미니 태블릿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다가 펜을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단순히 사진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메모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선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점. 이건 사실 사용자에 따라서 크게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닥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평소 2배 줌 정도만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배 줌 이상 잘 쓰는 스타일이라면 실사용 시에 크게 체감될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맥세이프 월렛을 제가 이제 그대로 여기다 붙이고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는 거 있죠. 당연히 위아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후면에 부착하는 그런 맥세이프 액세서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생각을 못한 거 있죠. 결국 이거는 서드파티 브랜드들이 폴드 8의 형태에 맞는 아이템을 얼마나 잘 빠르게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쓸만한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은 액세서리 영상으로 따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폴드 8 울트라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로 올라갔습니다. CPU와 그래픽 성능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처리 성능도 함께 강화되는데요. 실제 발열이나 장시간 사용했을 때의 지속 성능 같은 경우는 추후 롱텀 리뷰에서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 QXGA 플러스 해상도로 수치상 동일한데요. 대신 꽤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 있는 게 최대 3000니트 밝기와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밝은 야외에서 화면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실제 가독성은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폴드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주름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확실히 그동안의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왜 뭐든 그렇잖아요. 삼성이 7세대까지 폴더블을 만들어 오면서 쌓아온 그 기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8번째 폴드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티타늄 합금 필름과 티타늄 플레이트를 적용한 새로운 구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티타늄은 사실 원래 강성이 높은 소재라서 폴더블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접히는 부분은 유연하게 만들면서 펼쳤을 때는 이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더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화면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전체적인 내구성까지 강화하기 위한 설계가 이번 8번째 폴드에 적용이 됐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수 있는 변화는 배터리죠. 배터리의 경우 4400mAh에서 5000mAh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진짜 인상적인 게 전작인 폴드 7이 펼쳤을 때 두께가 4.2mm였는데요. 이번 폴드 8 울트라는 이것보다 더 얇게, 그러니까 역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늘려버린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하게도 배터리를 위한 공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용량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시넬 럿과 전문가용 APB 코덱까지도 공식 지원을 하게 되면서 촬영 이후 색보정과 편집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카메라 업데이트입니다. 결국 단순히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넘어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폴더블 안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려는 그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이번에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폴더블 라인에서 독특함과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8. 아무래도 이번 언팩의 조명과 관심이 폴드 8 라인업에 좀 쏠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Z 플립 8의 변화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미미하긴 합니다. 폴드처럼 막 새로운 울트라 모델이나 완전히 다른 폼팩터가 이렇게 딱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 솔직히 현재의 플립 구조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신제품이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4.1인치 플렉스 윈도우 커버 스크린에 6.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무게는 전작이 188g이었는데요. 플립 8은 여기서 더 가벼워졌어요. 무려 180g입니다. 그리고 플립 시리즈 중 가장 얇은 6.1mm 두께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아니, 배터리 용량은 줄이지도 않고 4300mAh로 유지를 했는데 무게와 두께를 더 줄였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확실히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건 이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전작에 이어서 엑시노스 계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플립백에서 좀 재밌는 변화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는 모델인 건 맞아요. 그래서 기존 7 유저보다도 훨씬 그 이전의 모델을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번에 새롭게 유니크한 폼팩터의 상징인 플립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알맞은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가격입니다. 생각보다도 비싸요.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갤럭시 G 시리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폴더블 안에서도 선택지가 훨씬 명확해졌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폴드냐 플립이냐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폴드 안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저는 가장 궁금함이 크게 남아있는 이 폴드 8을 충분히 사용을 해본 뒤에 이 비싼 가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실사용 후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소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루머이긴 하지만 애플에서도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형태가 지금 딱 이 폴드 8처럼 짧고 넓은 비율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삼성과 애플이 비슷한 폼팩터를 두고 정면으로 경쟁하는 장면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한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꽤 재밌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재밌습니다. 그럼 저는 폴드 8을 메인폰으로 더 오래 써보고 곧 그 후기도 갖고 올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